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연력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여러분들 학부과정에서는 공업연력학이라는 과목으로 학점을 이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기획이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라고 하는 종목에서는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기계 연력학으로 표현이 되죠. 기계 계열의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리 분야에도 있고, 또는 이제 안전관리 쪽에 해당되는 뭐 가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국가기술 자격증에 보면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포함이 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반기획이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에서는 그 연력학이 기계연력학이라는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명칭이 똑같으면 종목이 달라도 출제되는 문제는 그 해에 출제되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계연력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반기획이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 또는 자동차 정비기사와 관련된 이런 종목에서는 다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에너지 관리나 또는 이제 가스 쪽에는 연력학이라는 단일 과목은 없죠. 연소공학이라고 하는 과목 또는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에 이제 부분적으로 연력학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공존행동 기계기사, 공존행동 기계기사라고 하는 종목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공존행동 기계기사,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사와 같은 과목에서는 연력학, 기계연력학이라고 표현이 돼서 다 동일한 종목은 다르지만 문제 유형은 동일하다. 그 해 시험 문제가 시험을 보는데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시험이 다 있다. 그러면은 이 세 종목은 연력학이 다 동일한 문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강의하는 그런 종목들은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쪽에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의 종목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연력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설비 파트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우리 교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1장이 연력학의 기초, 기계연력학의 기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의 기초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2장 내용은 열과 일, 즉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일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표현으로부터 연력학 제1법칙 내용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열에 대한 간략한 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서 2장에서는 공업일과
절대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공원일과 절대일, 뭐 관계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와 같이 해서 이제 열과 일의 관계를 연력학적 1법칙으로 표현이 됩니다. 연력학적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그 무에서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소멸을 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열은 즉 그 에너지라고 하는 그 물질, 에너지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정이 된다. 항상 하나의 에너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이가 될 뿐이지 그 소멸이 되거나 또는 무에서 유로서 창조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정리가 되는 내용이고요. 3장이 이상기체에 대한 표현이죠. 이상기체는 완전가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체니까 실제 기체는 아니죠. 실제 기체는 아닙니다. 기체라고 하는 물질은 액체나 고체 입자에 비해서 굉장히 운동성이 좋아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물질이죠. 기체를 담아놓은 어떤 용기, 그 용기의 공간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안에 기체라고 하는 물질이 채워져 있으면 점유를 하죠. 전반적인 범위에서 점유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그 공간을 전반적으로 점유하면서 존재하는 그런 물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그 모양이나 크기, 운동성 이런 것들은 각각 다릅니다. 반면에 이제 고체 입자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나 모양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거의 정규화되어 있는 이런 그리고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운동성,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일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물질로 고체라는 물질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체 입자는 좀 불규칙적인 형상과 크기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런 상태를 고체 입자처럼 정규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로 생각해서 본 기체가 이상기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표현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되는 여러 가지 그 관계식. 물론 보통 다 연력학 1법칙 아주 중요하죠. 연력학이 시작이 돼서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력학 1법칙이고 연력학 1법칙의 그 표현식으로부터 모든 관계식들이 뻗어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초로 해서 이상기체, 상태 변화, 관계식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4장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은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은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이론적인 기초학문이 바로 이제 연력학이라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열을 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1법칙만으로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보완을 해서 열을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립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연력학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라든가 또는 열 효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이 또 정리가 될 거고 또 열을 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사이클들이 있죠. 동력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동력 사이클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그런 카르노트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도 연력학 제2법칙에서 정리가 되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연력학이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연력학에 대한